사장님,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중동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천공투를 넘어서 또 다른 무기를 한국이 수출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비호복합이라는 건데요. 이란의 자폭 드론 하나 잡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쏘면 58억 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비호복합은 그걸 1000만 원어치 포탄으로 잡아요. 600배 차이예요.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이걸 급하게 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UAE가 직접 수송기를 끌고 와서 천공투 유도탄을 픽업해 갔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배달시켜놓고 너무 급하니까 식당까지 직접 찾아간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웃겨요. 그 식당에 직접 가서 픽업하더니 이제 메뉴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 다른 메뉴 뭐 있어요? 하면서 비호복합이라는 추가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중동 전체가 한국이라는 식당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비호복합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란이 쓰는 전술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싸구려 자폭 드론을 수백 대씩 날리는 거예요. 샤이드 136이라는 드론인데 한 대에 4,40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 한 발에 수십억이 날아가잖아요. 드론 10대 잡으면 수백억이 증발하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나는 4,400만 원짜리 드론 보내고 너는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막아라 하는 거죠. 이게 이란이 노린 소모전 전술이에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속도로 가면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가 며칠치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한국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비호복합은 30mm 기관포 2문이 분당 1200발을 쏟아내면서 동시에 신궁 미사일 4발까지 장착돼 있어요. 3km 안에 들어오는 드론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준해서 격추해버려요. 패트리어트 한 발 가격이면 비호복합으로 드론 수백 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꿈의 무기인 거죠. 근데 사실 비호복합은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억울한 사연이 있거든요. 예전에 인도가 방공무기 입찰을 했는데 비호복합이 러시아의 유명한 판치르 시스템을 꺾고 유일하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약 3조 원 규모 계약이 거의 확정되는 듯 했는데 러시아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인도가 국산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결국 무산됐거든요. 당시 중국 방송에서도 한국의 비호가 판치르를 눌렀다고 보도할 정도로 성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드론 방어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인도에서 못 팔았던 그 무기가 이제 중동 전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타이밍이란 게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비호복합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혹시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레이더를 깔아줬거든요.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란의 안보를 지지한다면서 팔아준 건데 스텔스 전투기를 200km 밖에서 잡아낸다고 큰소리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코앞에서도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이란이 결국 중국산 장비를 전부 폐기해버렸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걸 지켜보던 카타르가 기겁한 거예요. 카타르는 원래 중국산 무기도 쓰면서 우리는 미군 기지도 있고 괜찮아 하던 나라였거든요. 2017년에는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퍼레이드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산 방공망이 종이처럼 뚫리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한국산 천공투 구매 대열에 급하게 올라탄 거예요. UAE, 사우디, 이라크에 이어서 카타르까지. 중국 신화닷컴에서도 걸프 부호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이 상황을 보도했어요. 중국 언론이 직접 한국 무기의 승리를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상황의 결과로 UAE가 한국과 86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 협력을 체결했어요. 방산만 350억 달러예요. 경남 지역만 따져도 6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에 14만 7천 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큰 규모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와서 KF-21 전투기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냥 관광 온 게 아니에요. 72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미국 F-35를 사고 싶어도 수출 승인이 계속 지연되니까 한국을 대안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F-35를 곧 받을 거라던 나라가 왜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겠어요? 사우디 내부에서 F-35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 블랙 이글스가 무궁화 기동을 해외 에어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35도가 넘는 사막 더위 속에서 완벽한 비행을 보여줬어요. 사우디 공군 특수비행팀이랑 나란히 우정비행까지 했는데 양국 신뢰를 온 세계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블랙 이글스가 이번에 약 1만 킬로를 날아서 사우디까지 갔거든요.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을 거쳐서요. 그 자체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시비 거는 곳이 또 나왔어요. 유럽 일각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는 안 팔면서 중동에는 파니까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속사정을 뜯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유럽도 지금 방공체계가 급한데 자기네 무기 주문하면 7년에서 10년 기다려야 해요. 한국산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이미 중동이 물량을 다 잡아놨잖아요. 유럽이 간만 보다가 자리를 뺏긴 거예요. 비판할 시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야 한 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 보내는 건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이 첨단 기술을 받게 되는 우리 안보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동에 파는 건 공격 무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방패예요. 이 차이를 유럽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한국 브랜드에 흠집을 내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상황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자국 물량도 부족하고 유럽은 생산에 수년이 걸리고 러시아산은 신뢰가 바닥이고 중국산은 이번에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요청하면 며칠 안에 수송기가 뜨는 나라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해온 덕분이에요. 천궁2가 하늘의 방패 역할을 하고 비호복합이 드론 파리채 역할을 하고 천무가 반격의 창 역할을 하고 KF-21이 하늘의 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부터 공격까지 한국산으로 풀 세트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UAE 대통령 비공식 고문이 한 말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무기를 사오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나라가 됐어요. 미사일을 자판기처럼 뽑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거예요. 앞으로 천궁3 업그레이드에 장거리 요격 체계 LSAM 수출까지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데요. 천궁3는 천궁2보다 방어 면적이 4배, 교전 능력이 5배 향상되고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대요. 이미 천궁2를 산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천궁3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묵묵히 연구하고 밤새 공장 돌리신 분들 덕분에 오늘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두쫑쿠 뉴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